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2회 초등 졸업 검정고시 과정 과학 영역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기억에 알맞은 말은 식물의 기억은 씨가 싹트고 자라서 꽃을 피운 다음에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들고 죽기까지의 과정이다. 네, 네모가 설명하고 있는 걸 읽어보니까 씨가 생기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에서 씨를 만들고 죽기까지 과정을 말해요. 이런 과정을 식물이 한 해 안에 일생을 마친다고 해서 한 해살이 한 살이라고 말합니다. 네, 한 살이 과정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1번 답은 2번.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광합성 이렇게 나와 있는 1번은 빛을 이용하는 식물의 과정이에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거든요. 잎에 있는 이 표면에 빛을 받아서 그것이 에너지로 식물이 자라는데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은 햇빛을 받아서 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물이 뿌리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네.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물이 빨아들이면 이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어디를 가냐면 줄기로 가죠. 그리고 줄기를 통해서 식물의 곳곳에 분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파리까지 와요. 그런데 이 잎 뒷면에 기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그 기공을 통해서 다 쓰고 남은 물이 밖으로 배출이 돼요. 네, 그게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말해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모든 부분을 거쳐서 잎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남은 부분은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와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그 나뭇잎 이파리 같은데 물이 맺혀 있거나 이게 미처 날아가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 수분이에요. 그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4번 지지작용. 여기서 말하는 지지작용은 뿌리의 역할을 말해요. 식물의 뿌리가 식물을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 그래서 뿌리가 하는 지지작용, 지지하다, 버텨주는 거죠. 네, 뿌리를 통해서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작용을 지지작용이라고 합니다. 1번 답은 한살이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한 해 동안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 한살이.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콩, 팥, 좁쌀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좁쌀을 분리할 때 사용할 도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크기가 각각 다르죠. 콩이랑 팥이랑 좁쌀이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것,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게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할 때 쓰일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도구는 무엇인가요? 1번 채, 2번 자석, 3번 유리막대, 4번 증발 접시. 답은 1번 채예요. 채에는 이렇게 걸러주는 구멍이 있지요. 제일 좁쌀을 지금 분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이나 팥은 크기가 각각 다 크죠. 누구보다? 좁쌀보다. 네. 그래서 작은 채를 이용해서 좁쌀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작은 채를 걸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채가 정답입니다. 2번 자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
N극과 S극, 네, 자석이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N극, S극이 있는 또는 자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과 자석을 끌어당길 수 없는 성질. 쇠하고 플라스틱하고 섞여 있다고 한다면 자석을 대었을 때 플라스틱, 네. 자석을 대면 당연히 쇠를 걸러주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빠져나가고 쇠만 다 자석에 달라붙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겠죠. 다음 3번 유리막대. 유리막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유리막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유리막대예요. 길쭉하게 빨대처럼 보이는 이 막대는 과학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유리막대고요. 그 다음 증발 접시. 증발 접시는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물 같은 경우에 소금을 남기고 물을 증발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접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밑에 불을 가열하면 뜨겁게 불을 가열하면 소금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불을 가열하면 물이 날아가겠죠. 수분은 다 날아가고 누구만 남냐면 하얀색 소금 알갱이만 남깁니다. 이처럼 물을 증발시킬 때 사용하는 접시가 증발 접시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그림은 동일한 저울로 열매의 무게를 측정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울까요? 자, 그람수를 한번 볼게요. 바나나는 200g, 사과는 500g, 포도는 1200g, 수박은 2500g. 가장 무거운 건 4번. 네, 수박이겠죠. 그람수가 가장 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중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네모난 모양이다. 지구 네모난 모양인가요? 지구는 동그랗죠. 네. 물과 공기가 있다. 맞죠? 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물과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3번. 생물이 살 수 없다. 아니죠.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달보다 크기가 작다. 달보다 크기가 작을까요? 네. 지구는 달보다 크기가 큽니다. 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제가 달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구와 달의 사진이에요. 약 한 4배? 4배 정도 더 지구가 큰 것 같아요. 달보다. 그림으로 보아도 확실히 달이 훨씬 작죠. 네. 그래서 지구가 훨씬 큽니다. 달보다. 4번 답은 2번. 지구에 대한 옳은 설명은 물과 공기가 있다입니다. 5번.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꽃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네. 네모 안에 상자 안에 봤더니 사과꽃 해부도가 나왔어요. 사과꽃을 해부해 놓은 거래요. 자, 봤더니 꽃잎이 보이고요. 네, 1번 꽃잎 여기 있네요. 2번 뿌리. 꽃의 해부도인데 뿌리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기본 구조는 아니죠. 네. 꽃에 대한 기본 구조만 물어봤어요. 수술, 암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수술, 암술일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꽃받침. 이렇게. 꽃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번 답은 2번 뿌리가 답이에요. 다음 6번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건 기본 원리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모두 연결이 되면 됩니다. 한쪽에만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양쪽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알맞은 걸 한번 볼게요. 1번. 1번이 왜 안 될까요? 어디 극에만 있어요?
플러스 극에만 연결이 돼 있죠. 선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원래는 마이너스 극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2번,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한테만 두 개가 가 있네요. 하나가 이렇게 왔었어야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3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올바르게 다 연결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겠습니다. 4번 역시 마이너스 극에만 하나가 들어가 있죠. 네, 플러스 극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6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의 온도계를 보고 알 수 있는 방 안의 온도는, 자, 온도계가 벽에 설치되어 있고 확대해서 보여주었어요. 네, 봤더니 눈금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30이라는 뾰족하게 나와 있는 수치에 딱 멈췄죠. 그래서 몇 도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30도입니다. 네, 10도 1번 10도 아니고요. 2번 20도 아니고요. 3번 30도 네 맞습니다. 4번 40도 아니에요. 7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같은 시간 동안 풍선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 중 가장 느린 것은, 자, 같은 시간에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세 개의 자동차가, 풍선 자동차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땅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거리를 봤더니 가는 이만큼만 왔고요. 네, 나는 4만큼 왔어요. 다는 출발해서 5만큼 왔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 동안만 딱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느린 것을 찾으세요 한다면 가장 조금 이동한 걸 찾으면 가장 느리게 간 거겠죠. 그럼 가나 다 중 가장 조금 이동한 건 바로 2번. 그쵸? 아니다. 2번이 아니라 1번. 가가 가장 느리게 움직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른 태양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했어요. 자, 여기서 남중고도라는 건 뭐냐면 주로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를 남중고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다는 건 머리에 상자의 그림에 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금 태양이 지죠. 그런데 이 그림은 마치 겨울, 봄, 가을, 여름 모두 다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가장 머리와 가깝고 가장 높게 떠 있는 건 여름이죠. 네. 그러면 여름에 가장 남중고도가 높다. 날씨가 어떻죠? 덥죠. 여름은 가장 더워요. 덥고 낮이 길까요? 밤이 길까요? 낮이 깁니다. 네. 여름의 계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중고도는 여름에 뜻하는 단어고요. 태양이 가장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그림자가 짧아요. 네, 그림자가 길 때는 언제면 옆에서 이렇게 많이 비출 때죠. 그때는 봄과 가을일 때. 제가 그림을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네, 사람이 땅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이쪽이 북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남쪽이겠죠. 남북, 동쪽은 여기 해볼게요. 그럼 동쪽에서 떠서 해가 어디로 지죠? 네, 서쪽으로 지죠. 반대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자,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봄, 가을에는
봄, 가을에는 이렇게 떠요. 해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자, 요거는 봄, 가을이에요. 봄, 가을에는 해가 여기쯤 떠 있어요. 봄, 가을에. 네. 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여기서 동쪽에서 출발.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점점 가서 한낮에는 요 정도의 각도로 떠서 서쪽으로 지거든요. 그러면 그림자가 약 이렇게 지겠죠. 네. 이게 봄과 가을. 그런데 겨울에는 이렇게 뜹니다. 요 정도의 해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겨울에는 해가 더 멀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더 길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조금 더 길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름에는 이게 남중고도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여름엔 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머리에서 되게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집니다. 이게 여름이에요. 남중고도가 가장 높다는 건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여름은 그림자가 머리에서 바로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요. 그림자는 가장 짧고 가장 덥습니다. 낮은 더 길어요. 해가 가장 많이 보이는 계절이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낮과 밤의 길이는 같다. 이때는 봄, 가을이에요. 네. 추분, 춘분 이렇게. 네. 추분, 춘분. 봄과 가을을 이렇게 24절기 중 이렇게 말하죠. 춘분, 봄춘, 가을추. 네. 그다음 낮의 길이가 2번.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다. 낮의 길이가 길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여름에 대한 설명이죠. 낮 길이가 길다. 2번. 3번 사계절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 기온이 낮다는 건 춥다. 그러면 언제다? 겨울이다. 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온다. 언제다? 겨울이다. 네. 그러면 남중고도가 가장 높다는 계절은 여름을 말한다. 그럼 여름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거다? 2번.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다.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소비자는, 자, 스스로 영양분을 만든다는 건 식물이에요. 그런데 식물이 아니라 식물을 잡아먹고 사는,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소비자는 누구인가요? 1번 벼, 2번 보리, 3번 메뚜기, 4번 옥수수. 자, 3번 메뚜기가 되겠죠. 식물을 먹는 소비자는 다음은 메뚜기밖에 없죠.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벼나 보리나 옥수수 이런 종류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자라고 말합니다. 네. 생산자. 보리, 옥수수, 벼. 생산자. 이런 식물들을 생산자라고 말하고요. 이런 식물을 잡아먹는 메뚜기는 소비자. 그런데 소비자가 차수가 있어요.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1차. 그리고 메뚜기를 또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죠. 그 동물들이 뭐 새나 이런 친구들은 2차. 또 새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3차가 있습니다. 뱀 종류, 사자, 막 이렇죠. 다음, 뱀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4차 소비자까지가 있는데, 4차 소비자, 뭐가 있을까요? 독수리, 예, 이런 종류.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이라고 말을 해요. 얽혀 있죠. 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생물 부분은 더 자세히 문제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건 생산자다. 그런데 생산자 다음에 생산자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소비자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 그 다음은 2차 소비자, 3차, 4차 소비자까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번. 그림과 같이 물질이 탈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초가 타고 있네요. 네. 초가 탈 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겠죠. 자, 1번 물. 불이 날 때 물이 필요한가요? 네, 1번 아니죠. 그래서 탈 때 필요 없는 조건은 1번. 2번 산소. 네, 산소가 있어야만 불이 피워집니다. 그 다음 탈물질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4번 발화점 이상의 온도. 발화점이라는 건 무엇인가가 탈 수 있는 가장 처음 시작 온도예요. 그래서 물질이 타는 처음 온도 또는 폭발하는 온도. 그래서 반드시 발화점 이상이어야지 불이 지펴지겠죠. 네, 그래서 11번에 물질이 탈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그림과 같이 햇빛과 물이 식물이 자라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콩나물이 들어있는 페트병 4개를 준비하여 실험하였다. 햇빛과 물과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 나, 다, 라. 4가지의 경우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고요.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지 알아볼게요. 햇빛이 드는 곳에 두고 물을 줬어요. 햇빛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네,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죠. 햇빛이 드는 곳에 두고 물은 주지 않았어요. 햇빛만 있죠. 어둠 상자로 가렸어요. 햇빛이 없죠. 어둠 상자로 가리고 물은 주었습니다. 어둠 상자로 가리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햇빛도 없고 물도 없는 건 라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일주일 후 관찰했을 때 콩나물 떡잎이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줄기가 가장 굵게 자란 것. 자, 잎이 초록색이라는 건 햇볕을 잘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줄기가 가장 굵게 자랐다는 건 물을 빨아들여서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알맞은 건 모두 가에 해당이 되겠죠. 햇볕도 있고 물도 있죠. 자,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햇빛이 있었으니까 초록색으로 분명 변했을 거예요, 잎은. 하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네, 말라서 시들었다. 어둠 상자 다 볼게요. 어둠 상자로 가린 건 초록색일까요? 아니죠. 네, 노란색 그냥 유지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물을 주었죠. 그래서 줄기는 두꺼웠었을 것이다. 줄기는 살았겠죠. 라의 경우는 어둠 상자로 가리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자, 이파리는 노란색이었을 것이고 줄기는 말랐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번 가의 경우가 가장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는 무엇인가요? 기체입니다. 기체. 네.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도 없고요. 색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네.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파란색이다. 아니죠. 색깔이 없습니다. 2번 식초 냄새가 난다? 네. 냄새가 없어요. 네.
그 다음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돕는다. 이 경우는 산소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촛불 실험 나왔죠. 촛불을 그림에서 보여줬을 때 산소가 있어야 잘 탄다. 네. 다음 4번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기체 중 하나이다. 사람은 산소, 공기를 마시죠. 공기를 마시고 뭘 내뿜냐면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4번이 답이 되겠죠.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4번.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기체 중 하나이다. 13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쓰이는 곳은 또 어디냐면 소화기에 쓰여요. 이산화탄소 불을 끌 때. 네, 불을 끌 때 소화기의 주 재료가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 사이다나 탄산음료에도 탄산이 들어가죠. 네, 그 말하는 탄소. 그래서 사이다나 탄산음료에도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데 소화기에 쓰이는 이유는 그 산소보다 공기보다 무거워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눌러주는 역할도 있고요. 공기 중에. 그 다음에 종이나 석탄, 나무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을 녹이는 방법.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대로 둔다. 2번 소금물을 얼린다. 3번 소금을 더 넣는다. 4번 물을 더 넣고 젓는다. 자, 소금을 물에 녹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이 있어요. 이걸 녹이는 방법. 네, 그대로 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소금물을 얼린다. 무엇인가를 녹일 때 온도를 올려야지만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죠. 소금물도. 네, 얼리는 건 녹지 않겠죠. 오히려 온도는 높여야 합니다. 소금을 더 넣는다. 소금을 더 넣을 때는 더 농도가 진해져서 더 이상 녹지 않습니다. 다음, 물을 더 넣고 젓는다. 네, 4번이 맞겠죠? 물을 더 넣어주면 더 많이 잘 녹겠죠. 남아있지 않고. 네, 맞습니다. 자, 5번. 그림과 관련된 설명에서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태양이 있고요, 지금. 계절이 나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 주변에 누가 도냐면 지구가 돌아요. 네. 지구가 태양을 뱅뱅뱅 돌 때 무엇이 생기냐면 계절이 생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기는 계절이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전이라고 말해요. 네. 공전한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 계절이 생깁니다. 자, 이거를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희 계절이. 그건 바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보기 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지구의 무엇이라고 한다? 공전이라고 합니다. 다음, 지구의 무엇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지구가 돌면서 뭐도 하냐면 공전도 하면서 스스로도 돌아요.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네. 그리고 주변도 돌죠. 그래서 봄에는 약간 햇볕을 비껴가면서 받아요. 봄과 가을에는 뭐 이 정도에 있겠죠. 그런데 여름엔 어디냐? 햇볕을 많이 받는 쪽으로 지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은 태양을 충분히 받고 겨울이면 약간 외진 곳으로 돌아가요. 네. 이렇게 해서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도는 건 자전,
태양 주변을 도는 건 공전. 네. 그리고 남극과 1번 남극, 2번 북극을 볼게요. 자, 남극과 북극은 말 그대로 북극은 가장 위쪽이고요. 북쪽에 있는 가장 끝, 남쪽에 있는 가장 끝은 남극. 당연히 햇볕의 영향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춥고 얼음이 계속 얼려 있습니다. 자, 공전은 태양 주변을 도는 것. 자전은 스스로 도는 것. 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자전이고요. 공전은 계절이에요. 네. 그래서 15번 답은 3번 공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16번 표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보았을 때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태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행성은 무엇입니까? 자, 가까운 건 말 그대로 숫자가 거리가 짧은 게 가장 가깝겠죠. 수성은 0.4, 금성은 0.7, 지구는 1, 화성은 1.5가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누굴까요? 네, 수성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로 적절한 것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산, 염기 기준은 pH라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pH라는 범위가 있어요. 농도를 측정하는데요.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는 pH는 0부터 14까지의 범위가 있고요. pH 7은 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준, 가장 가운데 중성이 되는 pH 7, 중성이에요. 자, 중성을 기준으로 7보다 작고 0 사이에 있으면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보다 크고 14 사이에 있으면 그때는 염기성이라고 말을 해줘요. 여기서 산성과 염기성의 기준이 나뉘고요. 자, 산성은 어떨 때 쓰냐면 신맛, 맛으로 따지자면 시큼한 맛, 식초, 레몬 막 이런 거 있죠. 네, 신맛. 염기성은 떫거나 쓴맛, 떫은 맛, 쓴맛을 이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염기성은 미끈미끈한 성질이 있습니다. 미끈미끈해요. 네, 그래서 염기성인 건 대부분 세제, 샴푸, 빨래비누 이런 세제 종류가 다 염기성이고요. 신맛은 새큼, 시큼 이런 게 다 신맛입니다. 자,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거 보이시죠? 네, pH 7이 가운데 있죠. 수도꼭지, 물은 pH 7이에요. 중성. 네, 그리고 14로 갈수록 베이킹 파우더, 비누, 묽은 암모니아수, 소독약. 그다음 산성으로 갈수록 뭐뭐 있냐면 우유도 산성이에요. 그다음 사이다, 식초, 레몬. 우리 몸에 있는 위액은 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또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몸에는 산성과 염기성이 모두 다 있습니다. 자, 산과 염기라는 건 이렇게 생활에서나 몸에서나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번부터 산과 염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에 보기 1번, 열이 날 때 찬 수건을 덮는다. 네, 이건 온도를 식히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2번, 국이 싱거울 때 소금을 넣는다. 이거는 간을 맞추는 거니까 아니고요. 3번, 설탕을 물에 녹일 때 빨리 젖는다. 이것 역시 농도를 맞추는 거니까 2번, 3번은 동일하게 아닙니다. 4번, 산성화된 밭에
염기성 석회를 뿌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를 맞춰준다? 네, pH를 맞춰준다. 산성화된 밭에 염기성 석회를 뿌린다. 영양분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해주죠. 17번 어떤 거다? 4번이다. 네, 산과 염기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18번 다음 중 기억에 알맞은 용어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 1번 소화, 2번 순환, 3번 배설, 4번 호흡. 자, 음식을 먹고 몸에 흡수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죠? 소화 과정이라고 하죠. 네. 1번 소화라고 합니다. 자, 순환은 뭘까요? 순환은 몸을 도는 거예요. 영양분과 산소가 몸을 돌듯이 순환, 몸을 순환해서 에너지로 쓰는 것. 이것이 영양분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순환 과정이라고 말해요. 배설은 영양소를 쓰고 남은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배설 과정. 호흡은 산소를 이용하죠. 네, 몸에 산소가 돌고 영양소도 분해해주고 혈액도 옮겨주고 뭐를 위해서 생명활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네.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19번 그림과 같이 신문 가까이에 돋보기를 대고 글자를 보았을 때 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돋보기는 확대해 주죠. 크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1번 글자가 거꾸로 보인다. 2번 글자가 더 크게 보인다. 3번 글자가 더 작게 보인다. 4번 글자가 투명해져서 안 보인다. 19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글자가 더 크게 보인다. 자, 글자가 거꾸로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돋보기가 너무 이렇게 위치가 안 맞았을 때. 네. 이 렌즈를 뭐라고 하냐면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돋보기를 사용하는 렌즈는 볼록한 렌즈예요. 가운데가 두꺼워요. 네. 그 다음 반대 렌즈가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는 보통 안경에 쓰이는 렌즈예요. 네. 오목하게 생겼는데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얇아요. 네. 이렇게. 테두리가 안경이 이렇게 있으면 테두리가 두껍고 가운데가 얇고요. 볼록 렌즈는 반대겠죠. 가운데가 두껍습니다. 오목 렌즈는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경에 쓰이고요. 볼록 렌즈는 크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돋보기에 쓰입니다. 20번 다음 중 여름철 낮에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뜨거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름철 낮에 모래가 뜨거운 이유. 바다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근데 모래는 엄청 뜨거워요. 자, 모래가 너무 뜨거워. 물에 들어오니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왜 그럴까요? 모래의 성질이 있어요. 모래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습니다. 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요. 그런데 물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낮에 햇볕을 딱 받았을 때 모래가 먼저 빨리 데펴지는 거죠. 물은 천천히 데펴지고요. 자, 다음 그 성질을 이용한 거라서 1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바람이 모래를 식혀서. 2번, 모래가 바닷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3번, 바닷물이 모래를 뜨겁게 만들어서. 4번, 모래가 바닷물보다 빨리 뜨거워져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모래와 물에 이제 열을 받았을 때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지만 안다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낮에 모래가 빨리 뜨거워지잖아요. 반대로 밤에는 모래가 빨리 식겠죠. 대신 바닷물은 그때서야 이제 점점 뜨거워질 거고요. 자, 그래서 20번 답은 4번. 모래가 바닷물보다 빨리 뜨거워져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과학 문제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